잔잔한 빗소리가 들리고 아련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의 옆집에 항상 텅 비어 있는 카페가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골목 끝자락에 있는 블루밍 카페, 문은 매일 열리지만 손님은 거의 없습니다. 32살 민준이 혼자 운영하는 이 작은 카페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옆 꽃집 사장 수연이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낡은 노트 한 권. 그 노트 속에는 정말 놀라운 것이 담겨 있었는데요. 커피 향이 느껴질 듯한 따뜻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무뚝뚝하고 말없는 카페 사장이 숨기고 있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작은 발견이 어떻게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피아노 선율이 희망적으로 변해갑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블루밍 카페의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새벽 6시, 민주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벌써 3년째 습관이 되었죠. 그는 침묵 속에서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골목길은 아직 고요합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고 간간히 지나가는 새벽 배송 트럭 소리만 들릴 뿐이죠. 민주는 세수를 하고 간단히 옷을 갈아입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잠깐 바라보는데 언제부터인지 표정이 굳어져 있습니다.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죠. 7시 정각, 민주는 블루밍 카페의 문을 엽니다. 철컥 하는 문 여는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 그를 맞이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테이블들, 하지만 그 어느 곳에도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죠. 민주는 묵묵히 에스프레소 머신의 스위치를 켭니다. 카페 준비는 언제나 혼자입니다. 원두를 갈고 머신을 점검하고 테이블을 다시 한번 닦아내는 일상.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민준의 커피 솜씨는 정말 뛰어났거든요. 원두를 고르는 안목부터 시작해서 추출하는 기술까지 그 어떤 유명한 카페 바리스타도 부럽지 않을 정도였죠. 그런데 왜 손님이 없을까요? 아침 8시가 되자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손님이라기보다는 단골이죠. 바로 옆 꽃집 사장 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수연의 밝은 목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봄날의 따스한 햇살 같았죠. 하지만 민준의 대답은 여전히 짧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표정의 변화도 목소리의 높낮이 변화도 없습니다. 마치 녹음된 음성을 듣는 것 같죠. 수연은 항상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창가 쪽 2인용 테이블 그곳에서 자신의 꽃집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였죠. 오늘도 따뜻한 카모마일 차 한 잔 부탁드려요. 네. 민주는 능숙하게 카모마일 차를 우립니다. 물의 온도부터 우리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차를 가져다 주면서도 민주는 고개만 살짝 숙일 뿐 수연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들과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죠. 수연은 그런 민준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쉽니다. 벌써 2년 넘게 이 카페를 드나들고 있지만 민준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날씨가 참 좋네요. 봄꽃들이 이제 막 피기 시작했어요. 수연이 대화를 시도해 봅니다. 하지만 민준은 고개만 끄덕일 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카운터 뒤로 돌아가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매일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저녁 8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 사이에 들르는 손님은 고작 서너 명, 그마저도 대부분 커피 한 잔 마시고 바로 나가는 손님들이었죠.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이렇게 손님이 적은데 어떻게 카페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임대료며 재료비며 모든 것을 고려하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민주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죠. 오전 10시 수연이 카모마일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납니다. 맛있게 잘 마셨어요. 그럼 이따 또 뵐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여전히 기계적인 대답입니다.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이곳을 찾습니다. 왜일까요? 수연이 나간 후 카페는 다시 고요해집니다. 민주는 혼자 남은 카페에서 컵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다시 원두를 갈아댑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주는 항상 카운터 아래쪽을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주는 잠시 카페 문에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라는 팻말을 걸어둡니다. 그리고는 카운터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내듭니다. 그것은 낡고 두툼한 가죽 노트였습니다.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해졌지만 민주는 그 노트를 마치 보물처럼 소중히 다룹니다. 노트를 펼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페이지마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림들이 가득했거든요. 꽃그림, 나무 그림,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까지. 모든 그림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그림 옆에는 손글씨로 쓴 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언제쯤 이 그림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 이 순간 민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움과 아쉬움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죠. 민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카페 사장이 아니었어요. 뛰어난 재능을 가진 화가이자 시인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왜 그는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닫힌 세상에 가두어 놓은 걸까요? 민주는 노트를 다시 조심스럽게 카운터 아래에 넣어둡니다. 그리고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가 카페 문을 엽니다. 오후에 햇살이 카페 안으로 스며들지만 민준의 마음속은 여전히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과연 누가 이 차가운 마음을 녹여줄 수 있을까요? 수연의 하루는 민준보다 조금 늦게 시작됩니다. 오전 7시 30분 그녀는 꽃집 문을 열고 하루를 준비하죠. 꽃피는 그날이라는 예쁜 간판이 걸린 이 작은 꽃집은 블루밍 카페와는 정반대의 분위기입니다. 화사한 꽃들이 가득하고 달콤한 향기가 골목길까지 퍼져나가죠. 수연은 29살, 이 꽃집을 운영한 지는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녀가 꽃집을 연 시기와 민준이 블루밍 카페를 연 시기가 거의 같았어요. 오늘은 어떤 꽃들을 앞쪽에 내놓을까? 수연은 혼자 중얼거리며 꽃들을 정리합니다. 그녀의 손길은 꽃을 다루는 전문가답게 부드럽고 세심했죠. 매일 아침 꽃들에게 물을 주고 시든 잎사귀는 정리하고 새로 들어온 꽃들은 예쁘게 진열하는 일. 하지만 수연에게는 아침 일과 중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루밍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는 시간이었죠. 오전 8시 수연은 꽃집에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팻말을 걸어두고 카페로 향합니다. 불과 3m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음이었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준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죠. 안녕하세요. 수연의 인사에 민준은 짧게 대답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런 짧은 대화를 나누며 수연은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 자신의 꽃집이 보이는 그 자리였죠. 오늘도 카모마일 차 한 잔 부탁드려요. 민준이 차를 우리는 동안 수연은 조용히 카페 안을 둘러봅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좋은 원두의 향기, 그리고 완벽하게 관리된 공간. 모든 것이 훌륭했는데 왜 손님이 없을까요? 사실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카페에 손님이 드문 진짜 이유를 말이에요. 민준의 서비스는 완벽했지만 너무 차갑고 기계적이었거든요. 손님이 들어와도 웃지 않고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고 마치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장님,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벚꽃이 이제 막 피기 시작했어요. 수연이 다시 대화를 시도합니다. 민주는 차를 가져다 주며 짧게 대답하죠. 그렇네요. 혹시 꽃에 관심 있으세요?
저희 꽃집에 예쁜 꽃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또다시 벽에 부딪힌 대화. 하지만 수연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시기 시작하죠. 민주는 카운터로 돌아가 자신만의 일에 몰두합니다. 컵을 닦고 원두를 정리하고 머신을 점검하는 반복적인 작업들. 하지만 수연은 그런 민준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녀가 민준을 관찰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사실 수연이 이 카페에 단골이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 이 카페에 왔을 때 수연은 민준에게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거든요. 1년 전 수연의 꽃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가게를 확인하러 왔다가 도둑과 마주친 수연은 크게 놀라 비명을 질렀죠. 그 소리를 들은 민준이 카페에서 뛰어나와 도둑을 쫓아냈던 겁니다. 그때 민준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무뚝뚝한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따뜻한 눈빛을 하고 있었거든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그날 밤 민준이 보여준 진심 어린 걱정. 수연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모습 뒤에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수연은 매일 이 카페를 찾게 되었습니다. 민준의 진짜 모습을 더 알고 싶었거든요. 오전 9시 수연이 차를 마시고 있는데 카페에 또 다른 손님이 들어옵니다. 중년의 남자 손님이었는데 급하게 들어와서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죠. 민준이 커피를 만드는 모습을 보며 수연은 감탄합니다. 정말 전문가다운 솜씨였거든요. 원두를 갈 때의 정확한 타이밍, 물의 온도 조절, 추출 시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하지만 커피를 건네주는 민준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합니다. 여기 아메리카노입니다. 고맙습니다. 커피 정말 맛있네요. 오랫동안 커피를 만드셨나 봐요. 손님이 칭찬을 하며 대화를 시도하지만 민준은 고개만 끄덕일 뿐 대답하지 않습니다. 손님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커피를 가지고 빨리 나가버리죠.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민준이 안쓰럽기만 했거든요. 오전 10시 수연이 일어날 준비를 합니다. 맛있게 잘 마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연이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다가갑니다. 그때 민준이 계산대를 정리하던 중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수연이 그것을 집어들려는 순간 민준이 급하게 몸을 숙여서는 그것을 재빨리 가져갑니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 수연은 그것이 작은 종이 조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는 뭔가가 그려져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준은 그것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어버리죠. 괜찮아요. 그럼 이따 또 뵐게요. 수연이 나간 후 민준은 주머니에서 그 종이를 꺼내봅니다. 그것은 작은 꽃 그림이 그려진 스케치였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가죠. 혹시 수연이 봤을까요? 민준은 불안해하며 그 종이를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서 카운터 아래 노트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한편 꽃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계속해서 방금 전 일을 생각합니다. 민준이 그렇게 급하게 숨긴 그 종이 거기에 무엇이 그려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민준은 그것을 그렇게 감추려 했을까요? 수연의 호기심이 점점 커져갑니다. 민준에게는 분명 어떤 비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된다면 그의 차가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오후가 되자 수연은 다시 카페를 찾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장님, 혹시 이거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수연이 작은 화분 하나를 내밉니다. 예쁜 하얀색 꽃이 피어있는 작은 화분이었죠. 이것은 선물이에요. 항상 맛있는 차를 만들어 주시니까요. 이 꽃은 관리가 아주 쉬워요. 물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시면 되거든요. 민준은 당황합니다. 선물을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괜찮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에이, 그냥 받으세요. 이웃 간에 이런 것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수연의 밝은 미소에 민준은 할 말을 잃습니다. 결국 그는 어색하게 화분을 받아들이죠.
감사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혹시 이것이 민준의 마음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이틀 후 목요일 오후입니다. 수연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카페를 찾았어요. 오후 2시 정도였는데 이 시간은 보통 카페에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대였거든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니 예상대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카운터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민준이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말합니다. 화분 선물 이후로 그의 태도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어요. 네, 오늘 꽃 배송이 일찍 끝나서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드릴게요. 네. 수연이 창가 자리에 앉자 민준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얼음 소리가 경쾌하게 카페 안에 울려 퍼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커피를 가져다 주다가 갑자기 다급한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네, 블루밍 카페입니다. 네. 지금 당장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준이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10분 정도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아, 네. 괜찮아요. 저 혼자 있어도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민준이 급하게 카페를 나갑니다. 문을 닫을 때 자물쇠는 걸지 않았어요. 수연을 믿고 맡긴 거죠. 수연은 혼자 남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평소에는 느낄 수 없었던 고요함이 카페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수연이 커피 잔을 내려놓으려다가 실수로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커피가 조금 쏟아져서 냅킨을 가지러 카운터로 갔는데 그때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카운터 아래쪽 살짝 벌어진 서랍 사이로 낡은 가죽 노트의 모서리가 보이는 거였어요. 이게 뭘까? 호기심이 생긴 수연은 잠깐 망설입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하지만 며칠 전 민준이 그렇게 급하게 숨겼던 종이 조각이 생각났어요. 조금만 봐볼까? 수연은 조심스럽게 노트를 꺼냅니다. 무거운 가죽 표지, 모서리가 닳아서 부드러워진 느낌. 이 노트는 오랫동안 많이 사용된 것 같았어요.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수연의 눈이 크게 떠집니다. 어머, 거기에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꽃 그림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세밀한 연필선으로 그려진 장미 한 송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어요. 수연은 꽃집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꽃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꽃 그림은 처음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다음 장을 넘기자 또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벚꽃까지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손글씨로 쓴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 바람에 실려오는 꽃잎처럼. 내 마음도 천천히 피어나길. 하지만 아직은 겨울이다.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 시는 누가 쓴 걸까요? 민준이 직접 쓴 건가요? 페이지를 계속 넘겨보니 더 많은 그림들이 나타납니다. 나무, 꽃, 카페 풍경,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까지. 모든 그림이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특히 수연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한 장의 그림이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있는 여자의 뒷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이건 혹시나? 그림 속 여자는 수연이 항상 앉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머리 스타일과 옷차림도 비슷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쓰인 시를 보고 수연은 더욱 놀랍니다. 매일 아침 찾아오는 그대. 따뜻한 미소로 차가운 내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는 사람. 말을 걸어주는 유일한 사람. 고마워요. 모르시겠지만.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민준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그는 차갑고 무뚝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던 거죠. 노트를 더 넘겨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모든 그림에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가장 오래된 것은 10년 전부터였어요. 그리고 초기의 그림들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밝고 희망적인 그림들이 많았어요.
웃고 있는 사람들, 화사한 꽃들, 따뜻한 풍경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림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어둡고 우울한 그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년 전부터는 아예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그림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3년 전, 민준이 카페를 연식이와 일치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수연이 노트의 중간쯤을 펼쳤을 때 한 장의 신문 기사 스크랩이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신진화가 김민준 개인전 하루 만에 폐막. 관람객 폭행 사건으로 물에. 기사를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3년 전 민준은 총망받는 신진화가였대요. 그런데 개인전 도중 한 관람객이 그의 그림을 비하하는 말을 했고 민준이 충동적으로 그 사람을 밀쳤다는 거예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일로 민준은 미술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모든 전시 계약은 취소되었고 그를 후원하던 갤러리들도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수연은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민준이 사람들을 피하는지, 왜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있는지 말이에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자 최근에 그려진 것 같은 그림이 나타납니다. 블루밍 카페의 모습이었는데 창문 너머로 꽃집이 보이는 풍경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쓰인 글귀를 보고 수연은 가슴이 아파집니다. 언젠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누군가 내 그림을 알아봐 줄까? 아니면 평생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할까?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녀왔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입니다. 수연은 깜짝 놀라며 재빨리 노트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아, 네. 수고하셨어요. 민준이 들어와서 수연을 바라봅니다. 수연의 얼굴이 조금 상기되어 있는 것을 눈치챘지만 특별히 말하지는 않아요.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네, 전혀요. 조용해서 좋았어요. 수연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척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민준의 비밀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실을 안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해야 할까요? 수연은 커피를 마저 마시고 일어납니다. 잘 마셔야 해요. 그럼 이만. 네, 안녕히 가세요. 카페를 나서면서 수연은 결심합니다. 민준을 도와주고 싶다고요. 그의 놀라운 재능이 세상에 묻혀버리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민준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이 노트를 몰래 본 것을 들키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아름다운 그림들과 슬픈 시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민준의 다친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날 금요일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꽃집을 열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결정했거든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다가가기에는 너무 위험했어요. 민준이 자신이 노트를 본 것을 알게 된다면 오히려 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지도 모르니까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수연은 혼자 중얼거리며 꽃을 정리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오전 8시 수연은 평소처럼 카페를 찾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것이 있었어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민준의 대답은 여전히 짧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았어요. 오늘도 카모마일 차 한 잔 부탁드려요. 수연이 창가 자리에 앉자 민준이 차를 우려줍니다. 그런데 차를 가져다주는 민준의 모습을 보며 수연은 새삼 놀랍니다. 어제 노트에서 본 그 섬세한 손길이 바로 이 손이었구나. 커피를 만들 때의 정확하고 우아한 동작들이 모두 화가의 손길이었던 거죠. 사장님. 네. 혹시 시간 되실 때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민준이 잠깐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사람들의 부탁이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일인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저희 꽃집의 손글씨로 메뉴판을 써주실 분을 찾고 있거든요. 사장님 글씨가 참 예쁘시던데 혹시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수연이 생각해낸 첫 번째 작전이었어요. 민준의 예술적 재능을 조금씩 끌어내는 거였죠. 저는
글씨를 잘 쓰지 못해서.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가끔 보는데 정말 예쁘시던데요. 수연이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만 써주시면 되는데 물론 사례는 드릴게요. 민준이 망설입니다. 사실 그에게는 돈이 절실했어요. 카페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과 일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죠. 시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급하지 않아요. 일주일 정도 시간 드릴게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수연의 밝은 미소에 민준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월요일, 민준은 완성된 메뉴판을 수연에게 전해줍니다. 와, 정말 예뻐요. 수연이 감탄하며 메뉴판을 바라봅니다. 정말 아름다운 손글씨였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글씨 사이사이에 그려진 작은 꽃 장식들이었습니다. 이 꽃 그림들도 그려주신 거예요? 아, 그건 그냥 심심해서. 민준이 당황하며 말을 흐립니다. 하지만 수연은 놓치지 않았어요. 이 작은 그림들이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지를요.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혹시 그림도 그리세요? 아니요, 그런 건. 민준이 급하게 부인합니다. 하지만 수연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사례는 어떻게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그냥 안 돼요. 일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냥 받을 수 있어요? 수연이 봉투를 내밀자 민준이 난처해 합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요. 돈 대신에 제가 다른 부탁을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부탁이요? 네. 저희 꽃집 손님 중에 결혼식 웨딩 부케를 주문하신 분이 있는데 부케에 넣을 작은 카드의 축하 메시지를 예쁘게 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써주실 수 있을까요? 민준은 또 망설입니다. 하지만 수연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연의 두 번째 작전이 성공합니다. 민준을 조금씩 사람들과의 일에 참여시키는 거였어요. 웨딩 카드 작업이 끝난 후 수연은 더 대담한 제안을 합니다.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실 때 저희 꽃집 구경 한번 오세요. 요즘 예쁜 꽃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꽃집이요? 네. 그리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꽃 사진도 찍어보세요. 요즘 인스타그램용 꽃 사진이 인기거든요. 사실 이것도 수연의 계획 중 하나였어요. 민준이 꽃을 보고 다시 그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거였죠. 며칠 후 수요일 오후 민준이 처음으로 꽃집을 방문합니다. 어서 오세요. 수연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민준은 어색하게 꽃집을 둘러봅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민준의 눈이 반짝입니다. 카페에서는 볼 수 없었던 표정이었어요. 화사한 꽃들을 보니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예술가의 감성이 깨어나는 것 같았거든요. 이 꽃은 뭐라고 해요? 라넌큘러스예요. 겹겹이 쌓인 꽃잎이 정말 예쁘죠. 민준이 그 꽃을 한참 바라봅니다. 마치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다는 듯이 말이에요. 혹시 이 꽃 하나 가져가셔도 돼요. 그냥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에이, 그냥 받으세요. 이웃 간에 이런 것도 못 주고받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 민준은 라넌큘러스 한 송이를 받아들입니다. 카페로 돌아가서 그 꽃을 물에 꽂아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 민준은 오랜만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라넌큘러스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연필을 잡은 지 오래되었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섬세한 꽃잎의 곡선, 부드러운 음영, 생생한 질감까지 모든 것이 종이 위에 되살아났어요.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민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그림 그리는 것을 그리워했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이 카페에 오자 민준의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 꽃 잘 받아갔어요. 고마웠어요. 별 말씀을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쁘게 꽂아두셨나요? 네. 그냥 물에 꽂아뒀어요. 민준이 말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혹시 다른 종류의 꽃도 볼 수 있을까요?
수연의 마음이 뛸 듯합니다. 계획이 조금씩 효과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매일 새로운 꽃들이 들어오거든요. 그 이후로 민주는 가끔 꽃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수연이 모르는 사이에 민주는 매일 밤 새로운 꽃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노트는 다시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찼어요. 어느 날 수연이 대담한 제안을 합니다. 사장님,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랑 같이 꽃시장 구경하러 가실래요? 이번 주말에 새로운 품종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민준이 망설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여전히 부담스러웠거든요. 많이 북적일까요? 아니에요. 아침 일찍 가면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예쁜 꽃들이 많거든요. 결국 민주는 수연과 함께 꽃시장에 가기로 합니다. 이것은 그가 3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들이를 하는 것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7시 두 사람은 꽃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꽃들이 가득했어요. 민준의 눈이 점점 반짝거렸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니요. 이 꽃은 처음 보는데요. 아, 이건 프리지아예요. 향기도 정말 좋아요. 수연이 꽃을 설명해 주자 민준이 진지하게 듣습니다. 마치 학생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시장에서 돌아온 후 민준은 변했습니다. 조금 더 밝아졌고 조금 더 말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수연은 확신했습니다. 민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고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꽃시장 다녀온 지 일주일 후 수연은 더욱 적극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어요. 수연이 평소보다 조금 늦게 카페를 찾았는데 손에는 커다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늦었네요. 괜찮습니다. 오늘도 카모마일 차 드릴까요? 민준의 말투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수연과의 만남이 쌓이면서 조금씩 변하고 있었거든요. 네, 부탁드려요. 수연이 자리에 앉자 민준이 차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수연이 봉투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혹시 이거 보실래요? 그것은 여러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지난주 꽃 시장에서 찍은 꽃 사진들이었어요. 와, 정말 예쁘게 나왔네요. 민준이 감탄하며 사진들을 들여다봅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진들로 뭔가 만들어 보고 싶은데 제가 미술 쪽은 영 재능이 없어서요. 뭘 만들고 싶으신데요? 저희 꽃집 벽에 걸어둘 작은 액자들을 만들고 싶거든요. 사진 주위에 예쁜 그림을 그려서 꾸미면 좋을 것 같은데. 수연이 의도적으로 말을 흐립니다. 민준이 먼저 제안하기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민준이 망설이고 있을 때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혹시 사장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정당한 사례는 드릴 테니까요.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서. 에이, 지난번에 메뉴판 써주실 때도 옆에 그려주신 작은 꽃들 정말 예뻤잖아요. 민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사진을 보는 순간부터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사진 주위에 테두리처럼 꽃이나 잎사귀 같은 걸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결국 민준이 승낙합니다. 수연의 두 번째 큰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며칠 후 금요일 민준이 완성된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와! 수연이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거든요. 사진 주위에 그려진 꽃과 잎사귀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어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정말 대단해요. 그냥 간단하게 그린 건데요. 민준이 겸손하게 말하지만 수연은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은 거였죠. 이거 정말 꽃집에 걸어도 될까요?
네, 그러려고 만든 거잖아요. 수연이 즉시 액자들을 꽃집 벽에 걸어둡니다. 그리고는 민준을 꽃집으로 데려가서 보여줬어요. 어때요? 정말 예쁘죠? 민준이 자신의 작품이 걸려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이 공개된 거였어요. 좋네요. 짧은 대답이지만 민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꽃집에 온 손님들이 벽에 걸린 액자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 이 그림들 정말 예쁘네요. 누가 그린 거예요? 아, 옆집 카페 사장님이 그려주셨어요. 정말요?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수연은 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수연이 민준에게 제안했어요. 사장님,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 꽃집에서 작은 전시를 해보실래요? 전시요? 민준이 깜짝 놀라며 되물었어요. 전시라는 단어만으로도 3년 전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거든요. 아, 큰 전시 말고요. 정말 작은 거예요. 그냥 저희 꽃집 한쪽 벽에 사장님 그림 몇 점 걸어두는 정도로요. 아니에요. 그런 건. 민준이 급하게 거절합니다.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장님 그림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지난주에만 3분이 물어보셨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경직되었어요. 수연은 너무 급하게 몰아붙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서.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민준이 조금 위축되어 보였어요. 수연은 자신이 실수했다고 생각하며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번에 말씀하신 그 전시 말인데요. 네. 정말 작은 것만. 그림 2~3점 정도만 걸어두는 거라면. 수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면 해요. 알겠어요. 그냥 익명 작가라고 해둘게요. 이렇게 해서 민준의 작은 전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꽃집 한쪽 벽에 민준의 그림 3점이 걸렸어요. 라넌큘러스 그림, 프리지아 그림, 그리고 꽃 시장 풍경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작은 안내문도 함께 붙여뒀어요. 꽃을 사랑하는 익명 작가의 작품. 판매용이 아닙니다. 첫날부터 반응이 뜨거웠어요. 와, 이 그림들 정말 예쁘다. 누가 그린 거예요? 정말 잘 그렸네요. 마치 꽃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손님들의 칭찬이 이어졌고 수연은 그때마다 뿌듯했어요. 하지만 정작 민준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특별한 손님이 꽃집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일하는 박지혜라고 합니다. 중년의 여성이 명함을 내밀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혹시 이 그림들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누가 그린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라서요. 수연이 난처해했어요. 민준이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죄송해요. 작가분이 익명을 원하셔서. 그렇군요. 혹시 이 작가분과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문화센터에서 지역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수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것은 민준에게 정말 좋은 기회일 수도 있었지만 그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제가 작가분께 전해드릴게요. 네, 부탁드려요. 여기 제 명함이에요. 박지혜가 명함을 주고 갔어요. 그날 오후 수연은 고민 끝에 민준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요.
네. 지역 예술가 후원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던데요. 민준이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세히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관심이 있으시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준이 또 긴 침묵에 빠집니다. 수연은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3년 전의 일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마음도 있었어요. 혹시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민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연 씨, 그분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 민준과 수연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박지혜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박지혜는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인 느낌을 주었죠. 저는 김민준입니다. 민준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3년 만에 미술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과 만나는 거였거든요. 민준님의 작품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특히 꽃을 그리는 솜씨가 정말 뛰어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미술을 전공하셨나요? 민준이 잠깐 망설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어디까지 밝혀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네.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네. 박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왜 미술 활동을 중단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계신데. 민준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역시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수연이 분위기를 눈치채고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저희가 궁금한 건 그 후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인데요. 아, 네. 죄송해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드렸네요. 박지혜가 사과하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문화센터에서는 동네 예술가 발굴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하고 있어요. 지역에 숨어있는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찾아서 활동을 도우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일단 작은 전시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홍보도 도와드려요. 그리고 작품이 판매되면 저희는 수수료를 받지 않아요. 민준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죠. 전시라고 하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크지 않아요. 저희 센터 1층에 작은 갤러리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2주 정도 전시하는 거예요. 보통 작품 10점에서 15점 정도 걸어두죠. 민준이 깊은 한숨을 쉽니다. 10점에서 15점이라니 생각보다 많은 작품이 필요했어요. 지금 완성된 작품이 많지 않아서. 괜찮아요.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준비하셔도 돼요. 보통 신청하고 나서 3개월 정도 후에 전시하거든요. 3개월. 민준이 중얼거립니다. 3개월이면 새로운 작품들을 충분히 그릴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혹시 관람객들이 많이 오나요? 이 질문에는 3년 전의 트라우마가 숨어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두려웠거든요. 아니에요. 동네 분들 위주로 조용하게 진행돼요. 평균 하루에 10명에서 20명 정도. 아주 편안한 분위기예요. 박지혜의 설명에 민준이 조금 안도했어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충분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결정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만남을 마치고 카페로 돌아온 민준은 하루 종일 고민에 빠졌어요. 수연도 민준을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줬죠.
그런데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꽃집에서 수연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민준 씨, 민준 씨, 왜 그러세요? 큰일이에요. 아니, 좋은 일이에요. 수연이 흥분해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진정하고 말씀하세요. 방금 전에 어떤 분이 꽃집에 오셨는데 민준 씨 그림을 보시더니 꼭 사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민준이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그림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니요. 정말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분이 라넌큘러스 그림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얼마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작가님께 물어봐야 한다고 했어요.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그림을 사고 싶다고 한 거였거든요. 그분이 왜 사고 싶어 하신다고 하셨어요? 딸 결혼식에 선물로 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딸이 라넌큘러스를 정말 좋아한다면서요. 민준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의 그림이 누군가의 특별한 날에 선물이 된다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가요? 그 그림은 원래 꽃집 인테리어용으로 그려주신 거잖아요. 팔아버리면 벽이 휑해져요. 민준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새로 그려드릴게요. 정말요? 네. 그리고 그 손님께 드릴 그림도 새로 그려서 더 좋은 걸로 드리고 싶어요. 수연이 깜짝 놀랐어요. 이전에 소극적인 민준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날부터 민준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노트를 펼치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라넌큘러스, 장미, 튤립, 수국. 다양한 꽃들이 그의 손끝에서 되살아났죠. 그리고 2주 후 민준은 완성된 그림을 수연에게 보여줬어요. 와! 수연이 감탄사를 질렀어요. 이전 그림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아름다웠거든요. 이걸 그 손님께 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정말 예뻐요. 그림을 받은 손님은 너무 기뻐해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딸이 이 그림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그리고 생각보다 좋은 값에 그림이 팔렸어요. 민준에게는 오랜만에 들어오는 큰 수입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거였어요. 민준이 다시 자신감을 찾기 시작한 거죠. 수연 씨. 네. 박지혜 선생님께 연락드리고 싶어요. 정말요? 네. 전시. 해보고 싶어요. 수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드디어 민준이 세상으로 나올 준비가 된 거였죠. 그날 저녁 박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혜 선생님. 민준입니다. 아, 민준님.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전시.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3개월 후면 될까요? 네, 완벽해요. 그럼 내일 한 번 더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전화를 끊은 후 민준은 카페 안을 둘러봤어요. 3년 동안 자신을 숨겨준 이 공간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된 거였죠. 창문 너머로 수연의 꽃집이 보였어요. 그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민준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고마워요, 수연 씨. 그리고 그날부터 민준의 진짜 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민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카페 일을 하고 오후에는 그림을 그리고 저녁에는 수연과 함께 전시 준비를 하는 바쁘지만 충실한 나날들이었죠. 민준의 노트는 이제 2권째에 들어갔어요. 새로운 꽃 그림들로 가득했고 예전과 달리 밝고 희망적인 색감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민준 자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카페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민준의 모습.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사장님, 오늘 커피 향이 특별히 좋은데요. 새로운 원두를 시도해 봤거든요. 어떠세요?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민준. 이제 블루밍 카페에는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고 오후에는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붐볐어요. 그리고 드디어 전시 개막일이 다가왔습니다. 개막 전날 밤 민준과 수연은 문화센터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예쁘게 잘 걸렸네요. 수연이 벽에 걸린 15점의 작품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모두 지난 3개월 동안 민준이 새로 그린 작품들이었죠. 봄의 전령들, 카페 창가의 오후, 꽃시장의 아침, 수연의 미소. 각각의 제목을 보며 민준은 뿌듯했어요. 특히 수연의 미소라는 작품 앞에서는 오래 머물렀죠. 이 그림 제목이 왜 제 이름인가요? 수연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그냥 그리고 싶어서요. 민준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사실 그 그림은 수연이 꽃집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였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예쁘게 그려주셨네요. 제가 더 고마워요. 수연 씨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은 침묵이었죠. 다음 날 아침 드디어 김민준 개인전 꽃을 그리는 마음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부터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온 미술 애호가들도 있었죠. 와, 정말 섬세하네요. 이 꽃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그릴 수 있죠? 관람객들의 찬사가 이어졌어요. 민주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특히 한 할머니의 말씀이 민준의 마음을 울렸어요. 젊은이, 이 그림들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네. 우리 집에도 이런 그림 하나 걸어두고 싶어. 정말요? 그럼. 돈 주고도 사고 싶은 그림이야. 그날 하루 동안 3점의 작품이 판매되었어요. 민준에게는 믿기지 않는 일이었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사흘째 되는 날 일어났습니다. 실례합니다. 김민준 작가님 계신가요? 한 중년 남성이 전시장에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명함을 들고 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죠. 네, 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 갤러리 봄의 관장 이상호라고 합니다. 민준이 깜짝 놀랐어요. 아트 갤러리 봄은 서울에서 꽤 유명한 갤러리였거든요. 소문을 듣고 직접 와봤는데 정말 인상적인 작품들이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서울에서 개인전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민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서울 개인전이라니 꿈 같은 이야기였죠. 저 같은 사람이 서울에서 전시를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 정도 실력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꽃을 그리는 기법이 정말 뛰어나세요. 이상호 관장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좋은 조건으로 제안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수연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저도요. 민준 씨가 이렇게 유명해지실 줄 몰랐어요. 유명해진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운이요? 이 모든 게 민준 씨의 실력과 노력 덕분이에요. 수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민준이 얼마나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지 지켜봤거든요. 수연 씨. 네. 정말 고마워요. 수연 씨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민준 씨 덕분에 제 꽃집도 유명해졌잖아요. 실제로 민준의 전시 이후 수연의 꽃집에도 손님이 많이 늘었어요. 민준의 그림을 보고 온 사람들이 꽃도 사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민준이 망설이며 말했어요. 뭐예요? 만약에 제가 서울에서 전시를 하게 된다면 여기를 떠나야 할 수도 있어요. 수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생각해보니 민준이 성공하면 이 작은 동네를 떠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럼 카페는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지만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 씨. 네. 민준 씨가 성공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괜찮아요. 수연이 억지로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진심이 아니라는 걸 민준도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민준은 잠들지 못했어요.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수연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전시 마지막 날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가 와서 민준을 인터뷰했거든요. 3년 전 사건 이후 은둔하고 계시다가 어떻게 다시 붓을 잡게 되셨나요? 민준이 잠깐 망설였어요. 3년 전 일을 말하기는 여전히 어려웠거든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특히 옆집 꽃집 사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죠. 꽃집 사장님이요? 네. 그분이 저를 다시 세상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기사가 나간 다음 날 블루밍 카페와 꽃피는 그날은 하루 종일 사람들로 붐볐어요. 신문을 보고 온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민준이 결정을 내렸어요. 수연 씨. 네. 저. 서울 전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수연의 마음이 아팠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축하해요. 정말 좋은 기회네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요? 카페는 그대로 두고 서울과 여기를 오가면서 활동하려고 해요. 정말요? 네. 이곳이 제게는 너무 소중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민준이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소중한 사람도 있고요. 수연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민준의 마음을 이제 알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민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성공한 화가이면서도 동네 카페 사장이고 무엇보다 수연의 특별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블루밍 카페는 이제 예술과 일상이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온 골목길 블루밍 카페와 꽃피는 그날은 이제 이 동네의 명물이 되었어요. 관광객들까지 찾아오는 특별한 장소가 된 거죠. 민주는 약속대로 서울과 동네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었어요. 주중에는 서울에서 전시와 작품 활동을 하고 주말에는 동네로 돌아와 카페를 운영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민준이 서울에 있을 때마다 카페는 문을 닫아야 했는데 손님들이 언제 민준이 돌아오는지 계속 물어보는 거였어요. 사장님은 언제 오시나요? 민준 작가님 그림 새로 그린 거 없나요? 커피는 사장님이 직접 내려주셔야 맛있는데. 이런 문의가 계속 이어지자 수연이 민준에게 제안했어요. 민준 씨, 카페에 누군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요? 네. 민준 씨가 서울에 있을 때도 카페를 열 수 있도록 말이에요. 민준이 잠깐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커피도 만들어야 하고. 제가 도와드릴까요? 수연 씨가요? 네. 어차피 꽃집이랑 바로 옆이잖아요. 그리고 민준 씨한테 커피 만드는 법도 배웠고요. 사실 지난 1년 동안 수연은 민준에게서 커피 내리는 법을 배웠거든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수연 씨도 꽃집 일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요즘 꽃집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있어서 시간이 좀 여유로워졌거든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민준이 서울에 있을 때는 수연이 카페를 돌보고 민준이 동네에 있을 때는 함께 운영하는 거였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두 사람의 호흡이 점점 맞아갔어요. 수연 씨, 아메리카노 2잔 부탁드려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수연이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보며 민준은 뿌듯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카페를 찾았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김민준 작가님 계신가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네, 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 최유진입니다. 민준이 깜짝 놀랐어요. 국립현대미술관이라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곳이었거든요.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혹시 저희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일상 속의 예술 전시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민주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라니 모든 화가들이 꿈꾸는 무대였거든요. 정말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곳에서 전시를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특히 작가님의 일상과 예술의 조화라는 컨셉이 저희 전시 주제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최유진 큐레이터가 설명을 계속했어요. 작가님처럼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훌륭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이 바로 저희가 찾던 아티스트예요. 그날 저녁 민준과 수연은 카페에서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축하해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이야. 당연한 일이에요. 민준 씨는 정말 훌륭한 화가니까요. 하지만 민준의 표정이 조금 복잡했어요.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이번 전시가 성공하면 아마 더 바빠질 거예요. 그러면 카페 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수연이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민준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수연 씨에게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저도 이 일이 좋아요. 그리고 수연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민준 씨와 함께 일하는 게 행복해요. 민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사람이 자신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수연 씨. 네. 할 말이 있어요. 민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수연 씨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민준 씨. 그리고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건 성공도 명예도 아니라 수연 씨라는 걸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민준 씨가 정말 소중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카페 안에 따뜻한 침묵이 흘렸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이제 그들은 단순한 이웃이나 동업자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특별한 사이가 된 거죠.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민준은 카페에서의 일상을 담은 새로운 작품들을 준비했고 수연은 그런 민준을 따뜻하게 지지해줬어요. 전시 개막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미술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모두 와서 민준을 응원했죠. 민준아, 정말 대단하다. 우리 동네 자랑이야. 카페 사장님이 이렇게 유명한 화가였다니. 동네 사람들의 뜨거운 응원에 민준은 감동했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전시는 대성공이었어요.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했고 민준은 일약 주목받는 화가가 되었죠. 하지만 민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였어요. 전시가 끝나고 동네로 돌아온 날 저녁, 민준은 수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수연 씨, 저와 함께 카페를 정식으로 운영해 주실래요? 정식으로요? 네. 이제 블루밍 카페는 저 혼자의 카페가 아니라 저희 둘의 카페가 된 것 같아요. 수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그리고 몇 달 후 카페 앞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어요. 블루밍 카페 꽃피는 그날. 민준 수연. 이제 카페와 꽃집은 하나가 되었어요. 한쪽에서는 향긋한 커피 향이, 다른 한쪽에서는 꽃향기가 어우러져 더욱 특별한 공간이 되었죠. 민준은 여전히 그림을 그렸고 이제는 수연도 가끔 작은 꽃꽂이 작품을 만들어 카페에 전시하곤 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두 사람은 카페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민준 씨. 네, 행복해요. 저도요.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고 카페 안에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민주는 수연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수연 씨 덕분에 제 인생에도 봄이 왔네요. 저도요. 민준 씨와 만나서 제 인생이 정말 아름다워졌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아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아저씨, 아줌마. 그림 그려주세요. 동네 아이들이 이제는 민준을 그림 그려주는 아저씨라고 부르며 자주 찾아왔어요. 오늘은 뭘 그려줄까? 꽃이요. 예쁜 꽃. 민준이 웃으며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위해 예쁜 꽃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했죠. 수연은 그런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그의 그림에는 예전과 다른 따뜻함이 가득했거든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두 사람만 남게 되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수연 씨도 수고하셨어요. 민준이 카페를 정리하는 동안 수연은 오늘 하루를 생각해 봤어요. 바쁘지만 행복한 하루였죠. 민준 씨. 네. 우리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마치 원래부터 함께 일하던 사람들 같아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블루밍 카페에서 함께 웃고 있는 자신과 수연의 모습이었어요. 그림 밑에는 이런 글을 적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피워낸 행복이라는 꽃이다. 고마워요, 수연 씨.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노트를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겨둘 필요가 없었거든요. 블루밍 카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아니, 사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민준과 수연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까요. 골목 끝자락의 작은 카페에서 피어난 사랑 그리고 꿈. 여러분도 언젠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밍 카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